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지석입니다.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도민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수업 통역은 공보담당관 박상훈 중관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2025년도 새학기 도민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와 제주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애를 써주시고 계시는 어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3월 4일부터 2025 학년도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이 된 하늘이의 넋을 기리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가족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생들의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게 대하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절은 새봄을 알리는 3월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봄을 시샘하는 겨울의 추위는 완전히 가시지 않아 우리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녘 군데군데 움트고 있는 새순과 꽃망울을 보면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도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새봄이 되면 쳐다보기만 하여도 눈이 부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각급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또한 도내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해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제주 교육은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기 학교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주 교육은 2025년을 모두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의 새로운 원년이라는 각오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2025 학년도 교육 현장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위험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 사건이 재발을 막고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하교 안전 대책을 추진하며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등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7,700여 명이 초등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올해는 14억 1,2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초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 대상자 1, 5학년 학생 중 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협약된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1차 안심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개학 이후 다음 달 12일까지 2차, 3차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1일부터는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돌봄 참여 학생의 안전을 위해 대면 인계 동행 귀가에 중점을 두어 인계 지점에서 보호자 인계 원칙으로 귀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돌봄 교실에서 인계 지점까지 안전지킴 및 저녁 돌봄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등 늘봄 인력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돌봄 전담사와 보호자 간 대면 확인 인계를 강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돌봄 운영 초등학교에 화상 인터폰을 설치하겠습니다. 학교 및 돌봄 교실 주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화상 인터폰 수요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학기가 시작되면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질병휴직교원 등 휴직자 실태 파악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직교원에 대해서는
심리 정서 치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전문가를 연계하거나 병의원 진료비 지원 등 맞춤형 후속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질환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경찰을 학교에 배치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고 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3개 학교의 경우 경찰관 배치 이전 23건에 이르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배치 이후에는 11건으로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올해 3개 고등학교에 학교안전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하여 모두 6개 고등학교에 학교 안전경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실 화재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급식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55개 학교에 31억 원의 예산으로 소화 장치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급식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급식실 내 전기 배선과 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열이나 누전 시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오븐, 튀김기 등 모든 주방기기는 사용 후 전원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급식실 내부와 주변에 소화기를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청렴 재주교육을 위한 추진 체계를 재점검하고 기관장과 고위공무원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는 등 청렴 추진 동력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감과 신뢰 조직 문화 개선과 교육 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 집중 점검, 일상 속 청렴 인식 확산 등을 통하여 청렴 제주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학기부터는 늘봄 학교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 운영됩니다. 당초 늘봄 연구사는 교육 전문 지원으로 25명을 채용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적어 8명을 우선 채용하고 17명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추가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늘봄 실무 인력도 23명을 채용하여 행정 실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23개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늘봄 학교 확대에 따른 전담 인력이 모두 확보되어 늘봄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학기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됩니다. 당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전면 보급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하는 학교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과목은 정보, 영어, 수학입니다. 지난 21일까지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분교를 포함하여 100개 학교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학과 동시에 AID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1학급 2담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동부 특수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영재학교 분교로 규모를 변경하여 2029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이비 학교인 경우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이비 학교 도입에 반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비 학교 도입을 희망하는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희망을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비 고교 과정의 경우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와는 맞지 않아 어느 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비 고교 과정도 학교 구성원이 희망을 한다면 한 학교 내에 한두 학급 정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비 학교의 도입은 항상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아이비 학교 도입을 원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2025년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등 4가지 정책을 역점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지원하는 등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독서 마라톤 운영, 아침 체육활동 활성화 등 독서 읽는 예술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을 위하여 1학생 1 스마트 기기 보급, 교육 정보와 기술 기반 스마트 교육 운영 지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종합지원 체계의 내실화, 학교 폭력 예방 선도학교 지원 등을 통하여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교육발전 특구 사업, 시범 사업 추진,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형 늙음학교 추진, 특수학교 지원 내실화 및 장애학생 복지 향상, 이주 배경 학생 및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늘 희망이 가득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꿈을 꿉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물론 학교에서도 교육가족들이 새 학기 준비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 공동체 간의 소통을 통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도 교육과정 여러분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교육과정에 이러한 노력에 따뜻한 격려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을사년을 맞아 도민 여러분과 교육과정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도민일보 최지희 기자입니다. 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구독료에 따른 재정적인 부분이랑 또 새로운 학습법에 대한 교수 연수 등이 일정상 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정책의 소프트 랜딩에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제주 지역은 이번에 총 188개 교 중에 100교의 교가 시범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 전국 평균 신청률인 32%보다는 높지만 시범 도입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디지털 학습 접근성에 대한 어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제가 마음을 놓는 이유는 어차피 시범 기간이라 종이 교과서와 AI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가 병행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발달에 따른 교과의 어떤 미진함이나 이런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 AI 디지털에 대한 적응력, 디지털에 대한 적응력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하는 저 혼자 이제 걱정도 있잖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금년 한해는 어차피 우리가 한번 써봐야 하지 않겠느냐, 써봐서 판단을 하자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크게는 걱정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로가 되는 건 과목이 모두가 아니고 세 과목 정보, 정보는 어차피 디지털로 선택을 하든 안 하든 할 거예요. 뭘 쓰는 간에. 그 문제는 영어하고 수학이라는 이제 두 과목이고 또 하나 이제 전 학생들이 아니고 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번 써보는 부분으로 해서
내년 1년은 어떻든 많은 걱정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민이부 김상 기자입니다. 일단 AI 디지털 교과서가 절반 정도의 학교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학교 내부적인 의견도 100% 합치된 상황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좀 부담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 지적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올해 시범 사업이 끝나고 이야기하는 자리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시범 사업 과정에서 간담회나 토론회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계속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공감되는 저도 요거에 대해서 공감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 방침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 5개 학급이면 5개 반 선생님 5명이 다 동의해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 좀 큰 학교들은 한 학년에 여러 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 반 담임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아마 안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선생님들이 188개 학교 중에서 189개, 분교과 189개 중에서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제가 이제 100개 교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조금 위에고 그렇다고 제일 높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의 상황과 이게 딱 맞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지금 아까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제 활용해 가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토의를 해야죠.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점이 뭐냐는 것들은 지금 걱정될 게 많습니다. 그 AIDT 내용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학교 네트워크 이것도 지금 엄청 예민해 있거든요. 지금 법자들은 된다 시설하는 사람은 된다 하는데 과연 될까? 지금 무슨 말이냐? 수만 명 학생들이 동시에 접근했을 때 이 어떤 저항을 이겨내는가? 이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타시도에서도 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못하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 그 용량을 1기가로 했다가 제주는 좀 큰 학교들은 다 10기가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게 꽤 했는데 타시도는 그거 안 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면적 작은 학교에서는 1기가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제주시내에서는 뭐 어림도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도 안 가보니까 이게 뭐 보고만 듣고 이제 하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때 순발력 있게 전문가도 모시고 문제점 파악도 하고 해소도 하고 하면서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그보다 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디지털 노출 시간이 과다하다는 거지요. 이 교과서로 해서.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디지털 도덕성 문제, 그 기기 1인 1 디바이스를 활용한 아이들이 딴짓하는 문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으로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도 아주 예민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적으로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게 무섭다고 이걸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KBS 강인희 기자인데요. 그 돌봄 학생 대면 인계 이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주도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부모가 맞벌이로 못 데려가니까 돌봄을 맡기는 건데 부모님 이 대면 인계가 사실상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리고 이 도와주는 인력의 확충이 어느 정도 된 건지 이 인력 측면에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다동원 되는 거죠. 돌봄에 관여된 분. 선생님은 관여 없다 그것도 아니고요. 선생님, 그다음 돌봄사, 학교 팀, 그다음 돌봄을 책임지는 그 실장 이런 부분, 그다음 교장, 교관 다 동원되는 겁니다. 다 동원돼서
담당 국장이 저에게 와서 이 대면 인계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게 될까 그랬습니다. 그게 될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제주의 전통적으로 학교의 믿음은 타 시도와 남다릅니다. 정말 지금 읍면제에 가면 거의 뭐 동네 어른들이 학교는 애기들 마음대로 드나드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믿음이 가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제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 보고 여기 와서 데려가라 이러면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고 그냥 집에 있어도 저는 어떻게 보면 안 오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국장님 이거 잠깐 말씀을 해봐요. 대면 인계가 보호자 대면 인계가 보호자 대면 인계가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대리인을 지정해주면 그분에게 직접 인계하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분을 대리인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그분에게 직접 저희가 대면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은 보호자가 와서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 주시면 그분에게 직접 대면 인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면 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화상 인터폰의 기능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서? 지금 이제 끝나고 학교에 현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돌봄실에 이렇게 연결하는 인터폰이 있는데 화상 인터폰이 설치된 학교가 한 42개 정도 되고 또 화상이 아니라 유선으로만 음성으로만 하게 되는 인터폰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성으로 저 누구 보호자입니다 데리러 왔습니다 하면 선생님으로 확인하고 이제 직접 이제 인계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아무래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화상을 통해서 아 이분이 맞구나 확인하고 이런 이제 인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재조정을 통해서 학교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그 설치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질문하자면 2층에 돌봄교실 있는 경우 1층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학교는 1층에 대부분 돌봄실이 있는데 무득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여건이 허락한 곳 최대한 1층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예. 네. MBC 이따금 기자입니다. 그 초등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4억 1,200만 원 정도면 몇 명까지 좀 지원이 가능한 건지 지난해랑 대상 자체가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우리 안정국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마이크가 없어서요. 저 앞쪽으로 안 들리는 마이크가 없어서 국장님 이쪽으로 하세요. 저쪽으로 하세요. 네, 안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안심 알림이 서비스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특수 1에서 5학년인데 신청 학생 전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고 2년 약정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신청하면 2학년까지 저희들이 통신비를 지원하고 안심 알림이 서비스가 좋은 거는 위치 추적이 계속됩니다. 실시간으로 부모님한테 SOS를 치면 바로 그런 위급 사항도 알릴 수 있고 이 학생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학부모들이 신청률을 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청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신청자 대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더 적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보면 보통 90% 이상 정도가 안심 알림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한 학생은 전체를 예, 전체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예. 그저 8페이지 되는 기자회견문을 읽는 그 교육감 모습 보니까 그 원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그 원래를 그 새로운 안전 원년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 보니까 그 화장지대에 투명한 화장지대가 아니고 그 불투명한 화장지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와서 보면 당황하겠다. 화장지가 얼마나 양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이 교육청도 앞으로 올해 좀 불투명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듣고 이 보여야만이 화장지가 얼마 양이 있는지 보여야만이 사람이 채우든지 들어갈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보이고 앉았다가 이를 보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안전을 많이 원년으로 잡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안전에 대해서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의 어떤 그 어느 건 중요하고 어느 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한 거는 없습니다. 예, 다 중요하죠 안전은. 우선 제가 그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 나올 걸 예상을 해서 안전 체험 학습비를 우선 지원합니다. 19개 총 8,500 이 정도. 그다음 현장 체험할 때는 보조 인솔자 경비 지원합니다. 학급당 6만 원입니다. 학교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총 4천만 원입니다. 8,000명분. 그리고 교통안전 지도사를 배치합니다. 초등학교에 85교에 163명을 배치합니다. 지금 구 배움터지킴이라고 합니다만은 안전지킴이도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통안전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도 계속하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하겠습니다. 도와 교육청과 행정시, 자치경찰, 학교위원회, 학부모 등 통학로 안전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어떤 길을 좀 넓힌다든가 안전봉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뜻인 거죠.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민간 위탁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6개 기관 약 4천만 원이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물론 이거 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등 안심 알림이 서비스 사업 신청 대상자 초등학교 1학년 특수 대상으로 해서 약 이게 6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2024년도에 신청한 학생 수가 7,854명입니다. 전체 학생의 62.8%가 지난해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저런 식문제상의 안전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확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돌봄교실 화상 인터폰 아까 말씀한 이것도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미세먼지, 공기 정화 장치, 먹는 물 관계, 건축물, 시설물 관계, 내진, 그다음 뭡니까 성면, 성면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내진 시설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다음 그 어떤 공사 중 안전, 그다음 기숙사 학교 어떤 그 화재 문제, 그다음 우리 급식실 안전 이게 다 안전입니다. 다 안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과 달리 안전에는 어디서 구멍이 생기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 선생님들 저 같으면 한 석 달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심을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안전에는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떻든 안전 총괄 책임자가 저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관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KCTV 이종훈입니다. 예. 특수학급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제주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처음 한 학급당 2명의 담임제 도입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제가 최근 듣기로는 이
담임 부분을 자원봉사자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자원봉사자로 만약 담임을 했다는 건 큰일 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 간부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을 가졌으면 저는 당장 다른 데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임을 자원봉사자로 한다니. 지금 아닙니다. 전그 예,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예, 교사예요. 예, 예. 지금 학교별로 그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의 자원봉사자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기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반 학급에는요 학급 정원이 28명인데 29명 한 명만 들면 제각도 학급이 됩니다. 그걸 오버해서 한 명만 지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특수학급은 예를 들어서 유치원은 4명이 한 학급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 학급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16명이다 그러면 17명이면 두 학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학급은 4명이 한 반인데 한 명이 늘어나면 5명인데 이 한 명이 일반 학생 4명이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4×4=16이니까. 그러니까 4명 늘어나도 학급을 편성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특수학급에 2명이 오바면 8명이 늘어나도 학급을 편성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뭐 들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제 교사 부분은 특수학급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예. 제가 말한 그 지금 자원봉사자 부분은 아마 일반 학급에 그 담임 교사를 도와주는 아마 자원봉사자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 부분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일반 학급에 두 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초등학교 주로 저학년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어떤 그 A라는 학생이 좀 성격이 좀 그렇거나 행동 수정이 좀 필요한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때문에 돌보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조 선생님이 아니고 보조 인력으로 한 명을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활용 가치가 높아져서 요즘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예. 이제 신학기 바로 앞두고 예.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구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다 선발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특히 음혈지역에 소재 있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든 어떤 그 보조하시는 분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도 이제 성적 안 된 문제가 되고 해서 좀 특수한 지역에 음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그런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신 선생님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말씀하십시오. 예. 네, 제주소리 이동관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본부 특수학교 있잖아요. 네. 이게 규모를 변경하는데 지금 1차원적인 논의는 다 되셨을 것 같아서 당초 규모보다 어느 정도 줄여야 한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세부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마 구체적인 이거 역시 우리 요 혼자 누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당초 계획과 달라진 계획. 국장님 그쪽으로. 예, 교육국장 김원용입니다. 당초에는 제가 유치원 과정부터 전공과 과정까지 포함한 11학급 87명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 1년의 그 투자 과정을 거쳐
정부 중앙투자 심사 과정에서 재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분교 형태로 다시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유치원 과정을 제외해서 초등 3, 중등 3, 그리고 초 3, 중 3, 그다음 전공과 예학급을 편성해서 57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쪽으로 원래 분교장 형태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그 영재학교의 버스로 오는 학생들이 표선이나 성산 지역 아이들은 거의 하루에 왕복 버스만 2시간 반, 3시간 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버스 타는 시간을 좀 이제 좀 해서 뭔가 좀 보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송당 지역에 애초에 이제 영재학교 분교를 계획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아니고 부지도 좀 넉넉하고 하니까 이걸 그냥 특수 학교로 한번 신청해 보면 어떠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신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죠. 거기에 무슨 고압선이 하나 있었는데 안전진단까지 받으면서 안전거까지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중투에서 이제 이게 결국 그걸 이제 이유로 허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가 받을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변경을 해보겠는데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지 말고 최초 계획대로 그럼 가자. 분교로 가서 어떤 규모라든지 시설의 중투는 동네 문제니까 어떤 그 시설을 이렇게 나눠서 체육관을 나중에 지낸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본교로 승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분교로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또 말씀 있으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밀부 김상 기자님, 아이비 교육과정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중고 연계성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 관계자분들이 코로나 이슈 과정에서 아이비만 답이 아니다, 다른 자율학교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대구에 비해서 고등학교 비중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교육감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학급별로 DP 과정을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의회에서 나온 지적 가운데 DP 과정은 확장이 어려운데 이제 PIP나 MIP는 상대적으로 적용하기가 쉽다 보니까 신청하면 받아주는 방식이잖아요. 해당하면.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이런 관점도 있었거든요. 사실상 지금도 다른 자율학교보다 아이비 도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가 늘어나면 고등학교 비율은 더 줄어들 수 없는 구조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비 프로그램과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비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이 차이에서 온 결과입니다. 이게 생각이 차이에서 온 결과. 이 프로그램이 외국 주재원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상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사나 대사관 자녀들 이런 분들을 해서 수시로 옮기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입니다. 연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를 아이비 프로그램에 공부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아닙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를 아이비 프로그램에서 교육하면 우리 교육과정 해야 됩니다. 이게 애초 시작이 이 프로그램 시작이 스위스에서 시작했지만 그래서 아이비 본부에서는 연계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우리만 초등학교 아이비 했으니까 중학교도 아이비 가야 되고 중학교 아이비 했으니까 고등학교 이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즉 아이비 프로그램을 공부했거나 안 했거나 또 우리 교육과정을 공부했거나 안 했거나 이렇게 연계란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책을 거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보다는 그래도 대구가 이 문제를 오래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똑같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 지금 그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하고 고등학교 이거는 거의 뭐 비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학급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우리 교육과정 고등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냥 편안히 가면 되는데
저도 지금 금년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난번 그 표성고등학교에 그렇게 아이들이 왕창 그러니까 그 입학 국장님 나한테 얘기는 그쪽 다시 말씀 좀 해드려요 기자님들한테. 교육부장입니다. 이번에 표선고 입시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자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한 그러면 입시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작년의 경우는 도내 중학교 중에서 26개 학교가 이제 표선고에 지원했는데 각 학교에서 한 명씩 지원하는 학교를 계산하니까 26학교인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 입학학교는 36개 학교로 늘어났고 또 검정고시가 작년에 2명이었었는데 이번엔 5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들어온 지원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표선고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탈락률이 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 표선고의 커트라인이 한 70% 정도였다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50%대 정도까지 오는 바람에 작년 수준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합격했던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계율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초, 중고 아이비 학교들의 연계율을 본다고 하면 지금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정원 중에 중3 정원이 그대로 고등학교 평준화로 입학하는 비율이 한 66.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는 그 연계율은 110한 1%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은 무조건 다 원하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구조고 또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굳이 연계율로 계산해 본다고 하더라도 정원이 한 중학생 졸업자 한 66.8%가 그대로 이어져서 일반 초, 중고 연계 과정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 중고 연계율이 뭐 부족하다는 것은 좀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 중, 고 이 연계라는 이 생각부터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회를 하고 이 아이비 학교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함께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시 동지역 그 아이비 고등학교 입학 수요 대비 방안으로 그 4대 부고 그 아이비 학급 운영 검토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렇게 제주대학 측에서 먼저 그 4대 부정하면서 고등학교 연계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4대 부고라든가 제주대학과 직접 협의에 관해서 구체적인 윤곽을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장님께서 저희 대학 총장님이 4대 부설초, 부설중, 부설고의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를 지금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중에서 지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고의 한도 학급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부고의 한도 학급 되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이제 그 서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시내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디든 용기 있게 한도 학급 설치해서 근데 저는 이번엔 설치하되 좀 욕심을 내서 교장 선생님들이 외국으로 진학하고 싶은 아이들을 좀 모아서 학급을 만드는 이런 건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고입부터 좀 달라져야 되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 중에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외국 대학에 좀 진학하고 싶다. 한 아이들은 아이비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런 아이가 그래서 30명이 됐다. 그럼 그 30명을 모아서 공부시킬 필요가 있겠죠.
IB 프로그램으로. 예. 이런 시스템은 과연 안 될까 하는 걸 요즘 들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구를 보면서 제가 반성하거든요. 대구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으로 갈 학생들을 따로 모아놓고 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뭐 중학교에서 IB 프로그램 경험됐고 고등학교도 갔으면 좋겠다는 애들도 있으면 제주시 아이들 편입 가서 한 2학급 정도 어느 학교에 신청을 하면 역시 저는 허가를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십시오. 사대부 중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비 학급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신학기부터. 예. 그래서 아이비 고등학교도 올해부터 당초 계획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 이유가 학교 내부 뭐 교원들의 반대인지 아니면 교육청과 제주대학교 간의 이견 차인지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은 자세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내년부터 오겠다는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겠습니다. 총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연계를 전제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선생님들이 어떤 그 새로운 교육 과정을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에서 출발한 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면 저는 지원을 하겠다. 이 배경에는 사실 제가 믿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대학에서 수능 최저점을 없앤 학과가 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주대학인 경우는 물론 정시 수능으로만 보는 정시도 있습니다만 수시 내신 즉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들어가는 과가 확대된 것도 배경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에 또 감사해야 될 게 아이백 선생님 연수 그 기관으로도 지정받은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영향이 있고 앞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좀 정착이 돼가면 좀 달라져가고 또 어떤 그 시스템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5명의 선생님들이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일선으로 나가면 또 분위기도 달라져갈 거 아닌가 그렇게. 애초부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접근을 했더라면 이런 이 난리가 안 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거꾸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참 선생님 연수라든지 연수 기관 지정이라든지 어떤 그 입시에 대한 최저 수능 최저점 이런 거 시스템을 먼저 기반을 마련해 놓고 아이비 학교를 이제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제가 이제 생각도 갖고 아무튼 뭐 이제 끝났으니까 또 질문 있습니다. 심화반으로 하겠습니다. 변질될 우려는 없습니다. 예? 예전에 우열반 심화반으로 변질될 우려는 없습니다. 대구의 초창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인가 두 해 제가 이제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학교도 방문 못하게 해요. 대구 한두 학교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안 됐어요. 안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뭐 미달도 생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주도는 그럴 걱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질문 하나 예. 추가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 차담회 하실 적에 예. 특성하고 아주 잘 돼 있었고 기반이 잘 돼 있었고 마지막 그 성산고등학교가 문제다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 데스크 칼럼으로 저희 신문에서 그 AI 학교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나중에 제2공항이나 이렇게 됐을 때 국제적으로 명문고등학교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김한규 의원님께서가 이 행정실을 세 개로 나누는 걸 반대해서 했는데 학교가 발달이 되면 잘 명문으로 되면 인구도 유입되고 이런 실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표선고를 보면서 초등학교 또 이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 AI 이 딥시크 중국에서 하듯이 그런 멋진 애들이 나중에 그 전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들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기반을 한번 시도하면 좋지 않을 건가. 농업 기반도 다 AI 지금 시대돼 있는데 그런 꼭 그 선박 타는 그런 것들 그 위주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 교육감님 생각. 예,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산고등학교 성산 지역의 일반고 지망하는 아이들이 갈 때가 그런 표선 세화밖에 없게 되잖아요. 실업계로 완전히 가버리면. 그래서 성산고에 좀 이제는 과거처럼 무슨 종합과라는 개념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산고등학교에서 아까 말한 뭐 디지털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뭐 수수도 좋고 소방도 좋고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우리 아이들의 전공을 위한 학과와 플러스 보통반 2개 반 정도에서 이 보통반에는 뭐를 아이비를 제휴시켜 놓으면 괜찮을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포함된 용역 중입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산고등학교에 관해서는. 근데 좀 신중을 기하는 배경이 뭘 하든 첫 해에 정원 미달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합니다. 제가 40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주도의 직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패한 학교들은 첫 해 모집 때 미달된 그걸 만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중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새로 만들 직업계 고등학교도 첫 해에 미달되면 저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에 그래도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을 정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성공하더라는 거죠. 이 미지 개선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학교. 또 추가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